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출연 분기점부터 정체가 여전합니다. 간선도로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 부근에서 화물차에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1차로가 막혀 있어서 뒤로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 잠실 쪽으로는 여의 상류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여의 하류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 부근에서 있었던 작업 여파로 동호대교 지나서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구리 쪽으로는 성산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문자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시사본부는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유튜브에서 1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 화요일 밤에 지식채집 프로젝트 배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방송 첫 화의 주제가 원전 폭발 8년 후쿠시마 안전한가라는 아이템이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일본 방사능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가도 되는 것인지 후쿠시마 현지를 직접 취재한 고경민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회 아이템으로 이 원전 폭발 8년 후쿠시마 안전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아이템을 정할 당시에 예, 그 4월에 WTO 수산물 분쟁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맞아요. 예, 우리가 예. 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자기들은 안전하다. 그 수산물을 계속 수출할 생각을 하고 네.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이 맞은지 어떤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러 취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WTO의 수산물 분쟁 때 이것을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고 네. 우리가 이겼잖아요. 네. 그 이후에 반응 뜨겁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또 저희가 방송한 시점이 예. 일본하고의 관계가 점점 민감해지는 그러니까. 시기였기 때문에 예. 그 시청자분들께서 또 방사능 문제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의 주장을 과연 믿어도 되는가라고 같이 의심하셨기 때문에 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단순한 뭐 그들의 입장이 뭐 이거다 이게 아니고 안전과 결부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또 2탄 나온다면서요? 네, 오늘 밤 11시 10분에 예. 배짱이에서 방송이 되는데요. KBS2에서 방송이 되는데요. 그 1탄이 저희가 좀 먹거리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예. 2탄은 전반적인 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능 수치가 많이 나아졌다고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런지에 관해서 또 일본에 계신 연구원 의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방사능은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남아있다고 하고 한번 이게 오염되면 회복이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지 가는 건 문제가 없는 건지 먹기만 안 하면 되는 것인지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후쿠시마 현지를 직접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그 원전 근처까지 가보셨어요 혹시? 네, 원전 근처 한 3, 4km까지 3, 4km까지요? 가봤습니다. 방사능 수치 같은 것도 재보셨어요? 네.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수치는 스팟들마다 굉장히 달라가지고 어떤 게 평균적인 수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네. 현재 피난 지시가 해제된 구역에 나미에 마을이라는 곳은 대략 5km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원전에서.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도 되는 곳이에요? 네, 들어가도 되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도 평균 지금 2 마이크로시버트 그러니까 정부가 권고치가 지금 0.23 마이크로시버트인데 그거에 10배가 넘네요. 10배가 넘는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헌때도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돌아온 시민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까지 그곳은. 예. 그리고 제가 갔던 또 이타테 마을이라는 곳은 한 30km 떨어져 있는데 네. 여기는 한 0.7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와서 대략 한 권고치의 3, 4배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는 그래도 한 30% 정도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예.
우리가 기준치로 삼고 있는 그 수치보다도 10배가 높은데도 그렇게 개방을 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지금 일본에서는 네. 그 수치를 연간 20mS로 정했어요. 예. 근데 원래 전 세계적으로 권고치는 1mS입니다. 일본만 특수하게 높인 거군요. 네, 그 피난 해제를 내리기 위해서 그 숫자를 높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은 지금 사람들이 좀 종종 가거나 아니면 뭐 관광으로 다니거나 이런 지역은 아닌 거죠? 관광으로는 오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쪽에는 여행 자제 같은 거 내리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렇긴 한데 원전 주변 그렇게 한 30-40km까지는 관광을 많이 오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원전 주변 3-4km까지 직접 고유민 PD가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 갈 때 무슨 뭐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에 뭐 신고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절차 같은 건 없어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간 곳은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네. 피난 해제가 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음.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그 뭐 방송이라든가 뭐 인터넷상으로 보고 있으면 그 원전 근처 말고 그냥 뭐 요코하마라든가 뭐 도쿄 근처까지도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쌓아놓은 것들 봤거든요. 또 검은색으로 싹 덮여 있고 뭐 이런 거 네네. 봤는데 이거를 왜 거기다가 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혹시 확인해 보신 게 있는지요? 네. 그 흙이 그러니까 후쿠시마에 있는 걸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네. 그 원전 사고 당시 폭발 당시에 방사능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퍼져갔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일본 거의 전역이 오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자체적으로 제염 작업이라는 걸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제염 작업이라는 게 모든 흙을 다 긁어내는 건 아니고 그 하수구나 이렇게 물이 흘러서 고이는 곳들 그런 예, 곳들이 예. 특히나 방사능 물질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모인 소량의 흙들을 네. 자기들이 이렇게 퍼 담아서 그거를 보관해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거를 원래 3년 안에 가져가겠다라고 어. 했는데 중간 처리 시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것들이 지금 일본 전역 곳곳에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흙 속에는 방사능 물질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게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그 땅속으로 저장되거나 지하수로 간다거나 이럴 우려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지금 그 봉투에 담아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험한 건 이게 봉투가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뭐 다시 사가서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계속 도심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청취자 김종무님께서 PD님 혹시 병원 가보셨습니까? 방사능 피해는 없으셨어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 개인의 안전을 좀 지키기 위해서 피폭 막기 위한 준비들은 철저히 하고 가셨는지도 궁금하고 병원 다녀오셨어요? 제가 그때 네. 가기 전에 원래 방호복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 또 취재를 도와주시는 그 일본 코디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갖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방호복이라는 것은 그 사고 당시에 낙진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유의미한 것이지만 예. 지금 그냥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방사선을 뿜는 것은 어차피 다 뚫기 때문에 별로 소용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거기에 뭐 몇 주 몇 달을 있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갔기 때문에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은 제가 이번에 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방송에 나옵니다. 오늘 방송 보면은 네. 그 결과 확인할 수 있겠군요. 네네. 연구소에서 네, 홀바디 체크를 했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도 방송의 소재로 지금 삼고 계시는 것 상당히 프로답다 싶기도 하고요. 그 음식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원전 주변에서 특히 후쿠시마가 쌀농사가 유명한 곳이라고 듣기도 했고 이쪽에서 지금 농산물이 계속 생산되고 있어요. 네, 사실 그 후쿠시마 현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전하고 굉장히 먼 지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농사가 계속 지어져 있었는데 네. 그 가까운 곳들에서는 한 대략 3년 전부터 풀렸어요. 그런데 사실 완전 그 5kg, 10kg 가까이에서 나는 쌀들은 네. 일본 전역에 팔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예. 지금 실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세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기들끼리 그 실험하는 단계고 예. 하지만 그 지역 그 동네에서는 팔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험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이게 수치가 안 나온다 아. 하면은 네, 동네에서는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역으로 가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그 원전 주변 말고도 후쿠시마 현에서 네. 나오는 쌀 같은 것들은 일본 전역에서 팔리고 있어요? 네, 일본 전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사능 같은 거 다 재보급하는 건가요? 네, 재보고 일본 정부에서 기준치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고 팔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후쿠시마산이라고 하면 왠지 좀 꺼려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 일본에서는 뭐 후쿠시마산이라고 해서 제약이 있다거나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예. 그 후쿠시마현을 다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네. 또 후쿠시마현은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그 땅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체르노빌은 네. 아직도 30km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예.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체르노빌은 80년대에 예. 터진 것이고 네. 후쿠시마는 2010년 지난 상황인데. 네, 그런데도 체르노빌은 지금 현재도 30km까지는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예. 네, 후쿠시마는 원전 한 3, 4km까지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쌀도 생산되고 있고 네. 후쿠시마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농산물까지도 지금 자유롭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공산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장 같은 것들. 네, 후쿠시마 제조 공장들에서 나오는 그런 공산품들이 현재 팔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 뭐 사케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온 게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또 이게 저희가 함부로 제소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유무역협정의 조항에는 네. 네, 공산품에는 원산지를 국가만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도쿄 올림픽이 이제 1년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가서 기량을 뽐내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런 곳에 가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 이용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안전한가에 대한 걱정도 좀 생기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본 시민들은 2011년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네.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시민단체를 후원하기도 하고 계속 그 음식물들을 자신들이 직접 방사능을 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네. 이게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관심들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의 언론도 통제가 되고 있고 또 정부의 수치를 사람들이 현재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정부의 수치가 굉장히 부정확하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그 방사능 수치를 재가지고 방사능 오염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작년에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네. 네. 최근 게다가 지금 일본 불매 운동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대한 뭐 관광 가지 않는 운동들도 펼쳐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여러 가지 여행 자제 같은 것들도 좀 고민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불가피하게 또 일본에 갈 수밖에 없는 또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뭐 조심해야 돼요? 현재 어쨌든 8년이 지났기 때문에 8년 전보다 수치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후쿠시마 산림 지역은 특히나 아직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래서 후쿠시마 산에는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산나물이라던가 버섯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K751땡땡님께서 일본 방사능 기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발표 믿을 수 없습니다. 정영조님, 일본 공산품 전부 방사능 검사를 해야겠네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오늘 후속 방송 몇 시에 있다고요? 11시 10분 KBS2입니다. ETV예요? 네, ETV요.
앞으로도 좀 자세히 좀 꼼꼼하게 또 얼마나 수치가 나오셨는지 병원 간 결과 같은 것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힘든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방송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식 채집 프로젝트 배짱이의 고경민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는 방사